안녕하십니까. 2018년 7월 31일 화요일입니다. 자, 오늘이 7월의 마지막이네요. 정말 세월 빠릅니다. 사람들이 이제 나이 40이 넘어가면서부터 세월이 빠르구나 하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왜냐고 하면은 과거에, 지금은 이제 자동차가 있으니까 뭐 시속 100km는 보통이고, 비행 갈 때면 시속 800km까지도 달리고 하니까 시속의 개념, 속도의 개념이 과거와는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에 말을 타고 다닐 때 말 속도가 뭐 빨라야 시속 60km 안 되겠습니까? 말 속도가. 그럴 때는 이제 걷는 거, 뛰는 거, 뭐 이런 것이 이제 빠른 거고, 가장 빠르다고 이제 표현하는 것이 이제 화살. 쏜살같이 이제 달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쏜살같이. 그런 시절에는 나이 40이 되면은 이제 시속 40km 속도로 이제 세월이 가는 겁니다.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말이 60km인데. 50이 되면은 이제 시속 60km가 되는 거예요. 시속 50km가. 그 60이 넘어가면 이제 시속 60km면은 이제 저승길로 가는 겁니다. 옛날 사람들의 시간 개념이 이제 그랬었죠. 지금 벌써 이제 2018년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 7월의 마지막 날이 오늘입니다. 그런 개념으로 오늘 코페스 동반자 웨딩에서는 국제결혼 특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강의 주제는 사랑을 오래오래 하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을 오래오래 하는 방법이라고 해서 무슨 섹스를 오래 하고 뭐 시간을 오래 끌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형이상학적인 그런 사랑, 그러니까 남녀 간에, 부부 간에 깊은 사랑을 오래 간직하는 그런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 잘 알다시피 이 국제결혼은 참 힘듭니다. 이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그런 남자 여자가 만나서 이제 함께 사는 것이라, 이 국제결혼에서 행복해지기란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게 이제 정설이죠.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부분, 이 부분이 바로 이 국제결혼을 했어도 어떻게 사랑을 시도를 하고, 어떻게 사랑을 하고, 어떻게 사랑을 유지하는가, 그래서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랑이라는 건 상대적인 겁니다. 나 혼자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하는 사랑은 이제 짝사랑이라고 하죠. 짝사랑.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랑이라는 거는 항상 상대가 있다는 것. 그래서 사랑을 하려면은 누구를 사랑할 것인가, 이거를 결정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누구를 어떻게 사랑할까, 이 두 가지가 인생의 행복을 결정짓는 구성요소입니다. 사실은. 누구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그 사람과 어떻게 사랑을 하느냐, 이것이 잘 되면 그 사람은 평생 행복한 것이고 또 자손 대대로 행복한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걸 잘못하면은 일단 당대에서 일단 피곤해지죠. 아이들도 불행해집니다. 불행하게 자란 아이들이 또 불행해질 확률은 그 자손들도 아주 크죠. 그래서 누구를 사랑할 것인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를 신중하게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 누구를 사랑할 것인가, 이거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럼 누구를 사랑할 것인가? 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나를 사랑해주는 그런 여자를 사랑을 해야 될까?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여자를 사랑해야 될까? 이 둘 중 하나를 결정해야 됩니다.
나를 사랑해주는 여자를 사랑하는 게 나한테 유리할까? 아니면은 내가 끌리는 여자를 사랑하는 게 유리할까? 이거는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사랑해주는 남자를 내가 사랑해야 되는가? 내가 좋아하는 남자를 사랑해야 될까? 이 후자가 아주 위험합니다. 예를 들면 여자도 결혼을 해놓고 남편이 있고 애가 있는데 내가 좋아하는 남자가 나타났다. 그 사람 사랑합니다. 이런 부류는.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그 여자를 사랑한다고 얘기해놓고 약속을 찰떡같이 해놓은 다음에 또 눈에 띄는 여자 나타나면 바로 쫓아가서 헛소리하고 돈 다 지르고 거기다 또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나를 사랑해주는 여자를 사랑해야 될까?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여자를 사랑할까? 이것을 이제 판단하는 게 그 사람의 그 지식, 인격, 그 다음에 이제 가정교육, 이런 것들인데, 나를 사랑해준다고 무조건 사랑할 수는 없겠죠. 내가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의 여자가 나 쫓아다닌다고 해서 그 여자 사랑하겠습니까? 그렇게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라는, 내가 사람인데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아주 적절하게 잘 혼합을 해서 훌륭한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 이것이 이제 그 사람의 그 인격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특히 국제결혼은 거의 대부분이 내가 사랑하는 여자를 사랑하는 쪽으로 갑니다. 왜냐하면은 상대방을 실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사진으로만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눈에 띄는 여자를 사랑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국제결혼은 비극이 시작되는 거니까 이 점을 아주 잘 판단해야 됩니다. 이 점을. 그 다음에 또 어떤 단계가 있을까요? 내가 사랑하는 여자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둘의 또 고비가 사랑한다고 해서 다 단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단계, 중요한 단계는 무엇이냐면은 내가 생각하는 사랑, 그리고 여자가 생각하는 사랑이 같을까 다를까,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상담을 통해서 이제 다 아는 거죠. 그리고 결혼을 하는 것을 보고,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을 보고 이제 제가 다 통계를 내고 하는 겁니다. 남자들이 국제결혼을 해서 말하는 사랑, 이런 사랑들은 대부분이 이제 내가 좋아하는 여자와 알콩달콩하게, 그리고 서로가 진심으로 사랑을 하고 싶다. 이것이 이제 남자들의 생각입니다. 이것이.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남자들이 다 문제는 나이가 많고, 그 대상은 다 나이가 어리다는 것이 이제 현실이죠. 근데 이제 그 어린 여자들이 생각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들도 나이가 많이 먹은 사람들이 어린 여자를 놓고 알콩달콩하게 친구처럼 아주 솔직하게 진심으로 진솔하게 사랑하고 싶다. 이렇게 갈구를 하고 희망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안 된다는 것, 안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조금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사람이 태어나서 성장을 하고 그동안 살아오는 동안 그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정 결핍이 심한 거죠. 사랑을 제대로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사랑이
아주 힘들거나 아니면 없다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반면에 여자들은 또 어떠냐. 어린 여자들이 나이 많이 먹은 외국 남자들을 보도 않고 무조건 이제 따라가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 가난에 찌들어서 이 여자들에게 사랑이란 뭐냐? 돈입니다, 돈. 어려서부터 돈 하는 얘기를 듣고 자랍니다. 어려서부터 병호봐갖고 자랍니다. 말도 못하고 사리분별도 못하는 그런 나이에 벌써 그 남자를 접해야 되는 그런 경우까지 있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제 나이 먹어서 이제 뭐 좀 걸어다니고 좀 여자로서 좀 모양이 날 그런 사춘기 이전부터 남자들한테 시달리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언니나 엄마가 돈이 없으면 다른 남자가 따라가서 자고 들어와서 밥을 해준다든지 이런 걸 보고 자란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아버지가 언니 곱게 머리 빗겨주고 새 옷 입혀줘서 자전거 태워가지고 술집에 데려다 놓는 거를 보고 자랍니다. 그리고 자기 차례가 오면 자기도 그렇게 삽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자들은 사랑은 돈, 이렇게 이제 딱 길이 들어진 여자들이 대부분입니다. 국제결혼은. 그러니까 이런 여자들이 말하는 사랑과 또 나이 많이 먹어서 국제결혼하는 사람들의 사랑은 같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파악을 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사랑이 그 수준이 어떤 수준이고 그 성공 가능성이 얼마나 될 것인가, 그리고 여자들이 바라는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이거를 잘 맞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내가 누구를 사랑할 것인가 결정을 했습니다. 나를 사랑해주는 여자를 사랑한다고 이라고 결정을 했어도 그 여자가 바라는 사랑과 내가 바라는 사랑이 다르다. 이렇게 되면 이제 아주 그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헛하는 거죠, 사랑을. 그때부터는. 요 점도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요 점을. 아주 중요한 것이죠. 내가 생각하는 사랑과 여자가 생각하는 사랑이 같을까? 틀릴까? 요 점을 아주 잘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신이 인간을 만들었을 때는 일단은 남자가 사진을 보고 여자를 만났는데 잘생겼습니다, 여자가. 마음에 싹 듭니다. 근데 여자도 남자를 보니까 돈 좀 있어 보이고 아주 그 뭐 허우대도 멀쩡하고 마음에 들어 합니다. 그러니까 뭐 둘이서 이제 눈에 불이 켜가지고 그날부터 막 이제 섹스를 하고 막 부둥켜 안고 다닙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 문제는 우리들이 말하는 사랑의 유효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사랑이 얼마나 지속이 될 건가.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야, 그런 여자만 있어봐라 내가 죽고 눈 감을 때까지 내 눈에 확 들어갈 때까지 빨아주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여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우리가 세차를 한번 세보십시오. 내 마음에 딱 드는 세차. 내가 평소에 그 국산차 소형차를 타고 다니는데 소원이 외제 중형차를 한번 타보는 겁니다. 어느 날 꿈에 그렸던 외제 중형차를 손에 넣게 됐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세차 한번 탁 열 때 문 여는 소리, 문 닫히는 소리도 틀립니다. 차 시동을 걸어도 엔진 소리가 들리는 건지 안 들리는 건지도 모릅니다. 밟아보면 나가는 게 틀립니다.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이런 기분도 6개월이라고 그럽니다. 그 신이 정해준 기간이 아마 그 인간에게서 나오는 그런 기쁨, 희망, 뭐 이런 행복감, 새 것에 대한 그런 것들의 유효기간이 대략 하면 6개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그렇게 뜨거웠던 사랑이
식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그때부터가 잘해야 됩니다. 사실은. 사랑이 식어갈 때. 사랑이 식어가는 걸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사랑이 식어가면 식어져 있을 상태를 권태기라고 합니다. 권태기. 권태기는 누구에게나 다 찾아옵니다. 권태기라는 것은. 그런데 권태기가 찾아왔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남녀 간의 그런 가벼운 사랑, 그런 사랑에 매진했던 사람들은 권태기가 오면은 사람 자체가 싫어진다고 합니다. 인간 자체가. 그런데 가정을 위한 사랑, 너와 나를 위한 둘의 사랑, 이런 그 깊은 사랑을 했던 사람들은 권태기가 와도 그렇게 인간이 싫어지거나 그러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도 무료해지는 거니까, 그런 권태기가 와도 가정의 소중함이라든지 둘의 관계의 소중함이라든지 이런 걸 잘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권태기가 와도 이 발산하는, 상대방에게 발산하는 태도가 아주 불량하거나 그 속된 말로 싸가지가 없거나 그러지가 않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유효기간이 이제 다 끝나고 권태기가 서서히 찾아오고 권태기가 빠져들었을 때는 그런 면을 유심히 봐야 됩니다. 상대방이 권태기에 들었을 때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 그리고 그 행동의 그 해결은 어떻게 하는가, 이거를 아주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받아들이고 그걸 이해해 줘야 됩니다. 이런 권태기를 이겨냈을 때 아주 깊은 사랑이 이제 더 생긴다고 합니다. 그 권태기 때 뭐 쌍욕하고 이놈 저놈 이 새끼 저 새끼 하고 뭐 이러다 보면은 환멸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인간 자체에 대해서. 그러나 그런 권태기가 왔을 때도 상대방이 받는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그런 스트레스를 발산할 때 발산하는 방법, 태도 이런 걸 잘 보고 받아들여서 이해를 해주고 잘 유도해 나가고,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없애주고 뭐 이렇게 되면은 상대방도 상대방을 또 보게 되죠. 아, 저 사람이 저렇게 속이 깊구나. 저 사람이 저런 도량을 갖고 있구나. 아, 정말 이 세상에 저 사람밖에 없구나.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아주 깊은 신뢰와 믿음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권태기도 어떻게 발산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똑같은 겁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지만 똑같은 물도 소가 먹으면 우주를 만들어내고 뱀이 마시면 이제 그 독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같은 권태기라도 인격이 있는 사람들은 그 권태기를 지나면서 더 깊은 사랑을 만들어내고, 인격이 없고 그런 분들은 이제 권태기를 거치면서 이제 둘의 관계가 아주 나빠지는 거죠. 이런 것처럼 싸우는 방법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안 싸우는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싸우는 방법, 그리고 화를 내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둘이서 화해를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사실은 아주 중요합니다. 안 싸우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이제 남자들도 그런 사람 많습니다. 소갈머리라고는 밴댕이 같아가지고 말하다가 성질나면 전화 딱 끊습니다. 이거 어린애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성장 과정에 결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장애가 있고 부모들하고 관계가 좋지 않고. 아니, 싸우는 것도 결국은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즉 대화의 연장선상이죠. 그런데 그런 대화의 연장선상임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막 결단을 해버리는 거죠. 딱 끊고. 그 다음에 거기까지도 좋습니다. 만나도 말을 안 합니다. 더 심한 사람은 집에도 안 들어옵니다. 이 정도의 행태를 보이는 남자나 여자는
가정교육 자체가 아주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 부부간의 그 부부싸움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행패죠, 행패. 조금 더 막말로 하면 깽판을 치는 거죠. 부부관계에 대한 깽판을 치는 겁니다. 아무리 그 화가 난다고 해도 부부간에 싸움을 한다고 해서 전화를 그 전원을 빼놓고 그 다음에 만나도 말 안 하고 집에도 안 들어오고 이 정도 되면은 나는 못난 놈입니다 라는 얘기를 스스로 밝혀주는 거기 때문에 여자가 그런 걸 봤을 때는 아주 절망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반대로 이제 국제결혼 특징이 뭡니까? 여자들이 집 나가도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그런 걸 봤을 때 남자들의 그 심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 여자 데리고 왔는데 어느 날 몇 번 말 안 들어서 소리 한 번 질렀는데 아니면은 안 된다고 얘기했더니 여자가 어느 날 안 보이는 겁니다. 전화기도 꺼놓고 이미 그런 여자는 그 남자를 남편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자가 그렇게 그런 막된 행동을 했을 때는 이미 그런 여자는 가정을 지킬 여자가 아닌 거죠. 여자가 집을 나간다. 이거는 뭐 끝난 겁니다. 그런 가정은. 그래서 그런 싸우는 과정, 어떻게 싸우고 어떻게 또 둘이서 화를 풀어내고 화해를 하나, 이런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누구를 사랑하나부터 과정적으로 왔을 때 이런 권태기를 지나서 이런 부부싸움을 할 때 그 방법, 이런 결정을 한 사람은 첫 결정을 잘못한 겁니다. 첫 단추 잘못 낀 거죠. 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이제 저 년은 틀렸어. 저 인간 저거 이제 틀렸어. 난 신세 망친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끝을 내야 되는가? 그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상대방이 막 나가는 행동을 했을 때는 수준이 얕은 겁니다. 일단은.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이 내 가정의 파트너라는 거죠. 그렇게 수준이 낮고 막 나가는 사람이 남녀가 됐든 여자가 됐든 나의 파트너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잘못되면 내 가정은 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거기다 공을 들여야 되죠. 공을. 그 공을 들이는 방법, 그 시간, 이런 게 이제 얼마나 걸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이제 불행해지고 피곤해지고 결국은 그런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참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아무리 내가 그 공을 들여도 안 된다. 도저히 안 된다고 했을 때는 누구를 원망해야 되겠습니까? 상대방을 다 원망합니다. 그런데 그 여자를 선택한 게 누굽니까? 본인입니다. 본인. 그러니까 그 여자를 선택 안 하면 죽인다고 해갖고 빠따를 치고 너 저 여자하고 결혼해 무조건. 응? 그리고 뭐 꼬라박아 시켜놓고 막 군합발로 막 머리통을 짓이기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여자하고 산 게 아니고 자기가 그 여자가 좋다. 주변에서 말려도 저 여자 아니면 안 된다고 나서가지고 자기가 한 거기 때문에 그 자신을 원망을 해야 됩니다. 자신을.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기 이전에 첫 단계부터 잘했어야 되는데 그걸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쭉 결론을 내린다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결혼을 시켰고 서류를 진행하고 결혼하는 걸 봤겠습니까? 사는 걸 보고. 잘 사는 사람들은 결국 인격이 좋고 가정교육이 잘 된 겁니다. 그런 분들은. 그리고 남녀가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오래 하는 이런 방법.
그 방법은 아주 간단한 겁니다. 결혼하기 전에, 자, 결혼이 뭔가? 그걸 먼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 머리 커지고, 그 몸뚱이 성숙했다고 해서 다 그냥 저절로 그 결혼이 되고 저절로 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혼이 뭔가를 먼저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이 뭔가를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하는 대로 사랑을 오래 하는 방법대로 순서에 입각해가지고 한 발 한 발 나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사랑을 아주 오래오래 하고 행복을 아주 오래오래 간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국제결혼 특강으로 사랑을 오래오래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국제결혼뿐이 아니라 사실은 뭐 국내 결혼이 됐든 남녀 간에 하는 결혼은 이런 겁니다. 이것은 공부를 아주 잘해가지고 대한민국에서 말하는 스카이 대학을 나왔다 하더라도 공부는 잘할지 몰라도 연애를 잘못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와는 또 별개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라는 것은. 그래서 가정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행복한 부모님 밑에서 사랑을 많이 받고 또 그런 사랑을 주고받는 것을 보고 배운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 때문에 지금 아직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 그리고 결혼 생활 하시면서 지지고 볶는 분들은 이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첫 단계부터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시고 내가 어디서 잘못됐는가를 한번 판단하십시오. 그리고 그 잘못된 부분을 찾으면 그 전 단계부터 다시 복구를 해가지고 노력을 하십시오. 왜냐하면은 다른 사람을 찾는다고 찾아지는 게 인생은 그런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원하는 그런 사랑을 할 사람, 나를 사랑해 줄 사람은 이 수십억 인구 중에서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선택해서 살고 있는 여자가 또 남자가 마음에 안 든다 하더라도 내가 먼저 고쳐나가야 됩니다. 내가 먼저. 왜? 원인은 나한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 현재 불행하게 사시는 분도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한번 되짚어 보셔서 끝까지 노력을 해서 행복한 가정에서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